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맡게 된 충남고등학교 교사 강용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맡게 되었는데요. 작년보다 알차고 핵심적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027학년도에 총 3,607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에서는 2,233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1,373명을 선발합니다. 서울대학교에는 두 차례 추가 합격자 발표 이후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합니다. 따라서 수시 합격자 최종 발표 이후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 전형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523명, 일반 전형에서는 1,529명을 선발합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수시 정시에서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1회, 정시에서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화학생명공학부, 재료공학부,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는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교육과에서 일반 전형, 수시 일반 전형이 폐지되고 그 인원이 수시 지역균형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년 2028 대입에서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올해에는 비교적 변경사항이 적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전형의 모집 영역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정시 모집단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수시에서만 모집하는 모집단위가 있고요. 정시에서만 모집하는 모집단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과대학 광역은 아래 학과의 선택권 보장을 하고요. 학부대학은 2개 학기 경과 후 학과 전공의 소속이 변경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유학입니다. 먼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서류 100%로 평가가 되고요.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출 서류 기반, 즉 생활교육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사범대의 경우 생기후 면접과 함께 교직적성 인선 면접을 같이 보게 됩니다. 또 의과대학의 경우 MMI 면접을 보게 됩니다.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 3개 합이 7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탐구 과목은 2개 과목 평균으로 반영되고요. 주의할 것은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에 보면은 미술대학 디자인과는 수능 최저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매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서류 100%로 평가가 되고요. 2배수로 선발이 됩니다. 1단계에서. 사범대의 경우에는 교직 적성 인선 면접이 추가되고 재심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면접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미술대학 디자인과를 제하고 없습니다. 기타 미술대학, 음악대학, 기회균형의 전형은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일반 전형, 일부 모집 단위 그리고 정시 전형은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존재합니다. 1 유형의 경우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 하고요. 2-1, 2-2 유형은 반드시 과탐을 응시해야 됩니다. 2-1 유형의 경우 물리 또는 화학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또 정시 모집에서 과학 탐구 2를 응시한 경우 조정 점수를 부여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최근 사탄염 현상으로 인해 물리, 화학 과목의 응시자 수가 감소하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과목의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탐구 과목의 난도가 높아지는 반면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과탐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방학 때 꼭 하나하나 따져가며 탐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서류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먼저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합격자의 내신 성적 평균을 보고요. 전공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 예를 들면 인문계열 지원자의 경우 국영사 과목의 성적을,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과학 과목의 성적을 봅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보게 됩니다. 이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업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얼마나 깊게 파고드는지 살펴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보고서 작성 및 발표가 쉬워졌는데요. 따라서 보고서 발표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배운 지식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얼마나 활용하려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집요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담긴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올해에는 두 가지 더 첨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어진 여건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의 생기부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서울대는 최고의 환경에서 잘 자라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어렵더라도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면 합격이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공동체 역량입니다. 최근 입학사정관 그리고 여러 문서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공동체 역량의 강조입니다. 특히 의학 계열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공동체 역량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너무 학업에만 매달려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는 꼭 반장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합격한 학생 중에는 단 한 번의 임원 활동도 하지 않은 학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역량이 생기부에 다 담겨져 있었을 때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공 안내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서류평가에서 제가 이거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왜 이거를 추가했냐면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럴 때 아로리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전공 안내 페이지를 보면 학과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는 전공 적합을 보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전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학년 때 특히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한다면 자신이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 면접 질문에서 단골로 나오는 지원 동기를 정교화할 수 있으므로 꼭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목 이수는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수시 서류 평가와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됩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경제학과를 제외하고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을 과목 선택으로 보여준다면 좋습니다. 저는 어문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에게 문학 관련 공동교육과정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경영의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과목을 많이 강조합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경제학부를 제외하고 권장 과목은 없지만 지원학과 학습에 필요한 과목 선택, 공동교육과정 이수, 관련 교과목 성취도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해당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됩니다. 특히 물리학은 자연계열의 선택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문 공동체인 서울대에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물리를 선택한다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과목 선택, 공동교육과정 이수, 관련 교과목의 성취도가 핵심 평가가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안내입니다.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전형은 제출 서류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사범대에는 교직 적성 인선 면접이 포함되고요. 의과대학은 MMI가 실시됩니다. 면접을 준비한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로리 면접 안내에서 신입생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를 정독하길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꼼꼼히 읽다 보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교생활 신입생들의 서재입니다. 서울대는 독서를 많이 강조하고 면접에서 자주 묻습니다. 신입생들이 어떤 책을 읽고 소개하는지 보면서 추후 면접에서 어떤 책을 답변할지 구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동의, 학원 및 전공 역량, 독서 활동, 공동체 역량 등을 면접에서 평가합니다. 나중에 면접 강의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씩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활용하여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15분 이내로 이루어지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30분, 자연 계열은 45분 정도의 답변 준비 시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자연 계열의 경우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같이 지원을 하는데요.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고사장에서 교수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잠재력을 보여준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변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 기출 문제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료 창고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앞으로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내용입니다. 어떤 과목을 면접을 보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출제 범위와 관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2 과목까지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대학교는 2 과목까지 면접 기출문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체크해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위 모집 단위는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는 모집 단위입니다. 추후 면접 강의에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입니다. 지역균형 인문계열의 경우 대체로 1점대 초반에서 1점대 중반까지 합격권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비슷한 경쟁률과 비슷한 커트라인을 보입니다. 대전에서는 사회학과 1.09에서 역사교육과 1.75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역사학부에서 작년에서 보여준 거죠. 작년에서 보여준 거는 1.75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올해에는 역사교육과 학생이 이렇게 합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으므로 성적 분석에 유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역균형은 일반고 학생과 경쟁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고요. 대전 수시정시 검색 프로그램을 참고하면은 대전 지역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볼 수 있으므로 학교 선생님과 꼭 상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의 학생들도 1점대 초반에서 초중반의 합격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 합격사를 보면 의외과 1.03에서 물리교육과 1.54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앞서서 얘기했듯이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 수시정시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대전 지역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볼 수 있고 몇 점대에서 붙는지 알 수 있으므로 꼭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이 70% 컷을 해석하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경영학과 1.22부터 지리교육과 2.64등급의 학생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31% 정도가 일반고이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의 유형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따라서 70% 컷을 해석하는데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대전 수시 정시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의 성적입니다. 대전에서는 대전을 보겠죠. 대전을 보게 되면은 약학계열 1.10에서 지구학교육과 2.0이 학생들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이고요.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는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학생들도 함께 지원한다 유의하면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대전시 사례를 함께 보며 입시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지입니다. 꼭 모집 요각을 확인해보고 지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시 전략을 세울 때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년보장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종합적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는 수시에서 2075명, 정시에서 1483명을 선발하는데요.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추천형,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국제인재형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된 후 변경되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과 전형 추천형과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항과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첨단 컴퓨터 학부가 분리 선발이 된다.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이 모집 요강이 인원이 1단계에서 4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논술 전형에서 과학 관련 제시문이 서논술형으로 평가된다라는 점 추가됐고요. 넷째, 응용 통계학과가 계열이 인문계열에서 통합계열로 변경되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치의학과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미선발됩니다. 치의과는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첨단 약학과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학과 AI 융합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기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송도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점, 그리고 신설대 학과인 만큼 충분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형별 유학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추천형을 운영합니다. 추천형 전형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Z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Z점수는 원점수 평균 표준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라도 1등이 1등급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환산 점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연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환산 점수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의 내신 평균 환산 등급이 생각보다 점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수능 최저를 보시면 인문은 국수 중 2개 과목 합 4죠. 그리고 영어 3, 그 다음에 한국 4등급을 요구합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해서 2합 5가 되고요. 의외의 치의 약학은 국어 수학 포함 1등급 2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이 최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국제형이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올해는 1단계에서 4배수에서 5배수로 늘어나게 됐었고요. 해외고는 그대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설을 통해서 이렇게 뽑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그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1개를 포함해서 이 2개 합 5 이내로 선발을 하고 영어가 2등급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제인재 그리고 국제형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국제 인재는 영어로 구술 면접을 보게 되고, 국제형은 제시문에 영어 지문은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어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국제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국제형하고 국제인재 전형을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합격을 하면은 국제인재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제형이 수시 2월이 많아서 1단계 선발 인원도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균형은 활동 우수 전형과 유사하면서 수능 최저가 별도로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수능 전에 실시하면서 이전과 다른 점은 과학 과목이 추가됐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입학처에서 모의 문제를 공개하였으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하 다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평가 안내입니다. 연세대는 학업적 발전 가능성의 70%, 사회적 발전 가능성의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업적 발전 가능성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토대로 평가하고요. 사회 발전 가능성은 공동체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거 똑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각각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자신의 생기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켄지 4호를 보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는 하나 좀 더 추가해서 갖고 왔는데, 올해 입학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전공 소개서를 업로드 해놨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그 서울대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자신이 지원하는 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중도 이탈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거를 배우면 좋은지, 어떤 거를 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다운로드 받아봐서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장 과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길게 쓰였지만은 결국에는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이수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다 라는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수하길 바랍니다.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계를 준수해서 무조건 수강을 해야 되고, 제가 여러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물리학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물리학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위계에 맞는 과목 수강이라던가 또는 자신의 관심, 흥미, 역할을 열정이죠,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수강, 그리고 이 관련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면접과 관련됩니다. 그 연세대학교는 제시문 면접으로 진행을 되게 되는데 답변 준비 시간이 8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8분을 하게 되고 5분 동안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시문을 파악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답변을 구조화하고요.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며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 통합자료실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꼭 찾아보길 바라고요. 또 어떻게 녹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면접 안내 영상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꼭 시청하길 바랍니다. 의학과랑 체육, 인재,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의학과는
20분 정도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서울대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그래도 재심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성 적성 면접을 강화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합니다. 이 작년부터 면접 재심은 유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통합형이 좀 더 강조되었다라고 보는데 인문에서도 생명과학 2가 나와 있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연세대학교는 재시문의 상당 부분의 그 답변들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들이 나왔기 때문에 핵심 문장을 파악하고서 연습을 한다면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서류 평가가 없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은 지원학과 계열에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과 1.10에서 언론홍보학과 1.88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 연세대는 1점대 초중반에서 합격을 하는데 언론홍보 영상학부처럼 합격선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연세대는 서울대랑 중복하는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입시를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점대 초반에서 초중반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전에서도 1.0에서 그 의예과를 합격했었고 기계공학부가 1.29로 이렇게 합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끼리 경쟁하는 만큼 내신 성적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대전 수시, 정시 검색 프로그램 활용해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동 우수형입니다. 1점대 중반에서 1점대 후반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점대 초반, 초중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추천형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할까라고 해서 저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능 이후에 곧바로 면접이 있는 만큼 수능 전에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집중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일반고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적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대전 수시정시 검색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점수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 학생들도 1점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되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1.04에서 수학과 1.72의 합격자가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영재고 학생들이 되게 적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과학부에서 영재학교 학생들이 많은 만큼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연세대 수학과는 서울대에 비해서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과별로 경쟁하는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대전 수시정시 검색 프로그램을 참고하면서 입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입니다. 대학마다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고 좀 메모하기 바랍니다. 꼭 모집 요강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학교 추천 전형은 연세대와 다르게 학생부를 10% 정도 반영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종합전형은 학업 우수 전형과 계열적 합 전형으로 나뉘게 되고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시 모집 인원은 제가 막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이 수시 마감 후에 수시 2월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시 모집 요강으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요. 복수 지원이 가능한 학과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학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은 같이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요새 그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고, 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런 학과들이 좀 많아서 한번 소개 겸 갖고 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유전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서 접수 전에 어떤 곳에 자유전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자유전공 학부는 인문계열 기준으로, 그리고 학부대학은 자연계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이수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학생이 자유전공 학부로 지원한 경우에 일정 부분 불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워낙 좋으면은 그 불이익도 뛰어넘을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다는 점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유학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90에 서류 15로 모집하면서 인문자연 없이 최저는 3합 7입니다. 3합 7. 의과대학은 4합 5고요. 탐구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서류 평가가 10 정도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교과 이수 충실도랑 공동체 역량을 보게 됩니다. 최저 충족률도 최근에 많이 높아졌고요. 충원율도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과대학 경우에는 많은 지원자들이 교과 이수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에서 합불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업 우수형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면접 없이 서류와 최저 등급 4합 8로 선발합니다. 학교 출세당 전형에 비해 최저 충족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학생부 추천 전형보다 낮은 내신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으면서 재시문 기반으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계열 적합형 재시문은 비교적 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부담이 있는 전형입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은 면접과 또 군 면접평가, 체력 검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모집 영향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른 기회에 역시 재시문을 본다 라는 것들, 그리고 다문화 전형도 본다는 거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 연세대와 다르게 최저가 있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다음과 같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연세대와 시간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최저가 있다는 점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 과목입니다. 이수 과목. 모집 단위에 맞춰서 권장 과목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입시 그 설명회를 다녀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학사원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권장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려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과와 이 권장 과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입니다. 다음은 작년에 이어서 제가 이거 또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 서류 평가 요소의 비율이 나와 있죠.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개발 역량, 자기개발 역량을 따라서 학업 우수는 30%, 계열적 합은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율에 따라서 학교 유형도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게 되고, 여기서 무엇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 유형이 달라지냐라고 했었을 때, 이 과목 이수와 관련된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개발 역량 점수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열적 합을 지원하거나 또는 학업 우수자 전형을 지원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는데요.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업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물론 당연히 가장 유리한 거는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었었는데, 이 자기개발 역량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서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는 이 부분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고려대학교 입학 설명회 영상을 꼭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밑에 이 화면 이 캡처된 부분들 있죠. 이 캡처된 화면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한지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꼭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여기서 제가 좀 짚어주고 싶은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당연히 교과 성적이 있고요. 자기계발 역량에서는 지원 계열 교과 성적 또는 이수 단위 이 부분 중요하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권장 과목 이수도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역량에서 출결 그리고 봉사 시간을 몇 시간 했는지도 평가하게 되고요. 리더십을 평가하게 되는데 임원을 하면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하지 않을 경우에 뭐 조장이라던가 또는 모둠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거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 평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여러 번 여기를 좀 지도했는데 이 시간에 하고 그 난이도 길이가 좀 비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출문제 여기 보면은 기출문제 나와 있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기출문제 나와 있고 고려대학교는 이거 지금 사실 몇 년째 같은 영상이긴 한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어떻게 답변하지 말아야 될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꼭 이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 평가 안내인데요.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면은 평가 요소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채점 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상세하게 채점 기준을 제시한 만큼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제 범위죠. 연세대는 약간 통합형에 가깝다면은 이 고려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분과형으로 많이 되어 있고 문과 인문계열이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이게 수학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1점대 초반에서 거의 합격선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과 1.07에서 통계학과 1.47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이니까 내신 등급이 우수한 경우는 합격 확률이 되게 높고 교차 지원은 조금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신이 좋다면 뽑힐 수 있으나 그 10%의 서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좀 권장하지 않고요. 대전 수시정시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도 1점대 초반에서 합격권이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전에서도 의과대학 1.0 그리고 컴퓨터학과가 1.81에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요. 이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이 연세대와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연세대 학교의 합격생들은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중복 합격하는 사례가 많고요. 이에 따라서 이 충원이 안 차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유행을 바라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기타 다른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지원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운이 좋게 이렇게 합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업 우수자 전형입니다. 보통은 1점대 중반 이후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자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전형을 지원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도 좀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부에서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보건정책부 이렇게도 합격을 했네요. 근데 일반고 비중이 60%인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해석을 할 때 70% 것을 해석을 할 때 유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교차 지원은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보면 좋을 것 같고 70% 것을 좀 일반고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 수시 정시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입시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연계열 성적입니다. 인문계열하고 비슷하죠. 대전에서도 반도체공학과 1.09의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가정교육과는 2.04의 학생이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만큼 이 70% 것을 해석할 때 유의하기 바라고요. 이거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시정시 그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학처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요강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충원합격 일정인데요. 대부분의 학과들이 홈페이지에서만 안내한다. 전화 충원은 일부 학과에서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꼭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자료는 제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고요.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꼭 꼼꼼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